네, 9시 30분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하태민 경제TV 2부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 네, 그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고급 주식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금융위에서 정보사 불러가지고 맨날 리포트, 매수 리포트만 쓰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수정해라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수 리포트는 극히 드뭅니다. 보시겠지만 시황에 따른 매매 이러면요 단타로 빨리빨리 매매하십시오. 수급 봐가면서 빨리빨리 매매하십시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대체로 제 리포트 보면 시황에 따른 매매가 대부분이에요. 긍정적 관찰 이런 거는 좀 중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인데 이런 종목 많지가 않아요. 이번 하나 마이크론도 저는 시황에 따른 매매가 제 판단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건 제 생각이고요. 네, 윤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슈퍼챗 저한테 쏴주시는데 처음 하신다면요. 네, 저한테 꼭 네, 이메일이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뭐 윤영님이야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 j68 네이버닷컴으로 닉네임, 아이디, 네,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히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 분을 제가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보내주시고 또 좋은 정보나 또 아니면 제 지인이 뭐 하나 마이크론 다닙니다. 뭐 이런 분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회사 궁금한 거 해서 여러분과 제가 궁금한 거 제가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떤 정보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애청자님과 한 달이 건너면 다 우리나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답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메일로 연락 주시고 소통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기업 탐방 잘 안 가거든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딱 그 제가 지금은요 정보가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정보를 소화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제가 꼭 그 사장님을 뵈려고 애를 쓰거든요. 친한 기자 통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아니면 간부님이라도 만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야지 싶은데요. 혹시 또 그런 걸 제 남편이 어디 다닙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요. 저 꼼꼼히 기록했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정리해 볼게요. 9시 33분입니다. 네, 외국인 순매도가 줄었네요. 양시장보다. 제가 이미 환율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네, 크게 팔아야 할 상황이 아니다. 네, 사면 샀지 파는 게 급한 상황이 아니다. 자, 볼게요. 코스피부터 본다면 코스피가 외국인들이요. 아까 19분 전에 비해서 181억 순매도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수가 0.5% 맞바닥에 고개를 드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9분 전에 비해서 200, 301억이나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뭐 계속 올라가네요. 0.9%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요, 환율 때문이라도 우리 주식을 지금 그렇게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환차익을 먹기 때문에 그러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표현이 좀 저급합니다만 똥줄이 타거든요. 야, 미래셋이 저렇게 내가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제일 많이 쳤는데 그걸 미래셋이 산댄다 하니까 얼마나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깝깝하겠습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똥줄이 타고 이걸 지금 사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판매수를 하면 주가가 또 벌떡벌떡 뛰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좀 환매수로 하면 주가가 막
한 10만 주 환매수하니까 17%나 뛰어버리니까 미쳐버리죠. 지금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비정산 한 100만 주 정도는 넣은 것 같아요. 공매도가. 늘었다는 게 이 기간 중에 말입니다. 이 기간 중에 늘었던 것 같거든요. 이 기간 중에 넣은 것 같아요. 한 100만 주가. 지금 이제 다 손해보고 있겠죠. 제가 평균 단가는 요 정도 6만 천원 정도, 61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깎아할 겁니다, 지금.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갑갑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께 제가 한번 요약해드리면요. 오늘 시장은, 핵심은 지금 다른 데서는 이런 거 하시는 거, 하는 거 처음 보셨을 건데, 우리 또 여러분의 특급 참모는, 네, 미래셋이 소재 ETF를 지금 상장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소재 ETF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더스코 퓨지엠을 몰빵치는 거의 집중 매수하는 펀드가 준비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5월 30일부터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도 늘고, 왜냐?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미 5월 13일부터 5월 30일, 6월 12일까지 보면 에코프로와 LNF, 에코프로 BM에 대한 순매수가 많다. 선취매가 시작되고, 공매도도 감소하고 있다. 네, 이게 2차전지의 중요한 엔진인데, 그럼 아직 7월에 상장 예정이니까 계속 이 영향이 당분간 지속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은 어제부터 기관이 매수가 코스닥 시장의 기관 매수가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좀 종목 장세가 전개된다.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네, 아시겠지만 환율로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엔비디아 관련주들 하면서 소부장과 AI, 소부장과 IT 그게 한 축이 되고요. 그 다음 2차 전지가 한 축이 돼서 주거니 박건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네, 비상독수리님, F코프로 공매도 단가 68만 2천원. 네, 그렇게 높았나요? 그 정도는 안 될 건데요. 네,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낫네요. 어제는 1100억 정도, 코스닥까지 1100억 정도 팔았다가 줄어들었는데요. 오늘은 688억에서 저점을 찍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요.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은 환율이 그렇습니다. 환율 상황이. 자, 그래서 종목들 흐름을 볼까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플러스 이수페타시스는 좀 심드렁하네요. 이제 여기도 시총 1조 왔거든요. 시총 1조는 좀 만만치 않다. 네. 그 왜 오늘 캠트로스가 좀 고개를 드는군요. 제가 유심히 계속 보겠습니다. 캠트로스도 끼가 있는 종목이죠. 제 카페 리포트에 있으니까 시간 낼 때 한번 봐주십시오. 그 외에는요, 오늘은 방산주들이 좀 전반적 흐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소부장들 보면요. 소부장 중에는 오늘은 인텍플러스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인텍플러스도 나름 금리가 있는 회사죠. 중소형 회사로서 그래야 등가네요. 그 다음에요. 파크 시스템즈요. 지난번에 질문 주셨는데 거래가 작은 것 빼고는 파크 시스템즈도 제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도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최근에 엑시콘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글쎄요. 엑시콘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데요. 주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삼성향이죠. 엑시콘이. 글쎄요. 여튼 요즘 증권사들이 좀 추천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ISC 오늘도 좀 강세고요. 좀 아예 그 소모품들 이쪽은 뭐 비메모리가 비중이 높으니까 뭐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 뭐 AI의 수혜주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됩니다만 오늘은 테스트 소켓 업체들이 좀 강세가 돋보이고요. STI가 강세를 보이군요. STI도 참 뜬금없는 종목인데 야 이래 참 요즘은요 한번 오르면 이렇게 팍팍 오르면서 막 10%씩 오른 종목이 막 등장하니까 조용하다가요. 네, 어제부터 고개를 들었군요. STI도 좀 이런 경향이 있네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강세. 프로텍이 요즘 제일 강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IT는 어쩐가요? IT는요 또 새롭게 튀어오른 종목들이 내 패스는 분석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딱히 없네요. IT는 좀 무난한 편입니다. 다음 게임주는 네오위즈만 돋보이네요. JM님, 엔캠의 시총 1조면 버겁네. 버겁진 않죠. 엔캠은 기본이죠. 엔캠 같은 회사는 1조면 바탕이라 보시면 바닥. 네. 몇 조 가겠죠, 앞으로. 자, 엔터는 좀 조용하고요. 의료기기 쪽은 네,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 기관 좀 산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쪽이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루트로닉 같은 회사는 자기 브랜드, 루트로닉이란 자기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ODM이죠, ODM. 네.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이 상표 붙여서 파는. 요즘 휴메딕스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막 저는 뭐 이렇게 보톡스 관련주는 좀 피하고 싶네요. LNC 바이오도 좀 거래가 여기가 좀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이 의료기기 쪽도 열심히 공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좀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조선, 방사는 조용하고요. 2차 전지도 여전히 약세인데 그래도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는 첨보가 하반기 실적 개선이 뚜렷하니까 첨보가 좀 플러스 나고 있고요. JO 요즘 기관이 좀 사고 있죠. 오늘은 캠트로스도 좀 눈에 듭니다. 리포트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웬만하면 이 좀 빠지는 쪽에서 올라가는 쪽 따라가지 마시고요. 빠지는 쪽에서 똘똘한 종목 찾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일이나 모레 되면 또 2차 전지 쪽으로 오겠죠. 음, 항공주들 좀 플러스 나거든요. 이런 거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하루짜리 흐름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환율과 유가 하락 등 이게 한번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타 관점에서 봐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바이오들은 전반적으로 플러스네요. 네, 지노믹 트리가 좀 눈에 띕니다. 지노믹 트리 제 카페 리포트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시간 나면 제가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동차도 소폭 플러스고요. 오늘 지금 AI 관련주들은 갈수록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이스페타시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기관이 많이 산 종목 중에는 오늘도 프로텍, 텔레칩스, 레이, 넥스트 칩 이런 종목 오늘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좀 더 뜬금없네요. 이거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뜬금없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레이컨 머트리얼즈 정도 움직이네요. 현대바이오는 제가 리포트가 없고요. 나머지 종목은 리포트가 있을 겁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오래간만에 또 지노믹트리 한번 볼까요? 자, 지노믹트리가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뭐 한번 기억해 둘 만한 회사라서 자, 지노믹트리 장중 핫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760인데요.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28760 지노믹트리도 왜 기억해둬야 되느냐 한다면요. 자, 지노믹트리는 자, 긍정적 관찰. 네, 왜 제가 긍정적 관찰이면 좀 중기적으로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암 발생 초기 단계 DNA 메틸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게 메틸화가 되면 암 조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DNA 메틸화 요거를 네, 빨리 발견하는 것. 그래서 암을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 진단 키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DNA 메틸화가 나타나고 있어. 너는 암 조짐이 있어. 그러니까 정밀 검사 받아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작년까지는요. 작년에 재미 본 게 이제 미국에 랩이 있는데요. 거기서 코로나 검사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코로나 검사가 아니고 이제 요겁니다. 자, 액체 생검. 그래서 우리 액체들 있죠. 침이라든지 뭐 소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검사하는 거 우리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의학 용어는요. 다 그 영어를 한문으로 번역해 가지고 네,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 좀 쉽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이오마커, 네, SDC, 신데칸2 메틸화를 근거로 해서 대장암을 이게 메틸화되어 있어. 신데칸2가 메틸화되어 있으면 당신은 대장암 가능성이 높아요.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거고요. 탱크 메틸화되면 네, 방광암 조짐이 있습니다. 네, 방광경 검사 이런 거 좀 해보세요. 엄청 아픕니다. 다음에 네, PD 뭐 이쪽은 폐암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진단 키트들이 얼리텍 C, 얼리텍 B, 얼리텍 L 네, 그렇습니다. 요긴데 자 얼리텍 C가 그 이서진 씨 광고 한번 보셨죠? 이게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4월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으로 선정돼 이게 호재다. 유예인데 왜 호재입니까? 하면요. 네, 기술 평가 이거는 이제 인체별로 막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야 일단 쓰고 나중에 평가하자 이런 겁니다. 네. 안 그러면 그래서 이걸 뭘로 하느냐? 네. 그 이거 다 하는 바람에 뭐가 되느냐 하면요. 밑에 있을 겁니다. 네, 요걸 쓰면 돼. 그래 지금은 이제 최종 확정 임상한데 요거를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최종 확정 임상까지 만료하면 굉장히 덕인데 신의료기상 평가 유예만 되더라도 네, 처방 코드를 대학병원 등 통해서 처방 코드를 대서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네, 판로가 넓어지는 거죠. 또 실손보험, 보험인데 실손보험 제 고치겠습니다. 네, 적용하면서 이제 시장에 본격적인 침투가 가능하다. 물론 건강보험 등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 이게 대박인데요. 그 전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게 왜 주목받느냐 하면요. 요겁니다.
자, 요겁니다. 미국의 콜로라도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그젝트 사이언시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대장암 진단하는 게 콜로라도인데요. 이건 대변 전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네, 이거는 참 검사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겠죠. 지금 얼리텍은 우리가 체변 검사,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요즘은 안 하죠.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초등학교 때 체변 검사 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걸 요즘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가 대변을 가지고 비료로 썼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요즘은 아무도 안 하니까 요즘은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채를 드셔가지고 회충 이런 데 걸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개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대변 전체를 해야 되고 얘는 이것만 해도 답이 나오죠. 그만큼 이거는 마커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이도, 민감도라는 거는 네, 대장암을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 특이도는 대장암 아닌 것을 대장암 아니라고 하는 것. 네, 비슷하죠. 성능은 비슷한데 검사 시간도 당연히 얼리텍이 낫겠죠. 대변을 적게 하니까. 당연히 비용도 적겠죠. 마커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얼리텍이 훨씬 낫다. 근데 이그젝트 사이언스는 시총이 지금 19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되면 좋은데 미국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FDA 허가까지는 지금 시간이 좀 남았죠. 자, 어쨌거나 이런 게 참 있고 국내부터는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내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아주 빨리. 그 다음에 얼리텍 B, 그런 방광암입니다. 방광암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좀 특이한 게 미국에는 랩 디벨롭드 테스트 서비스가 있어요. LDT 서비스는 네, 미국의 CLIA 해가지고요. 여기에 있으면 돼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LA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여기에서 뭐 누가 방광암 검사 한번 해주세요 하면 해주는. 그래서 요거는 이미 하반기부터 판매가 본격화된다. 물론 뭐 대규모로 되지는 않겠지만 요것도 하반기부터 열리택비가 이제 구체화된다 하는 거고요. 퍼시픽 엣지라는 회사 제품보다는 홀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리텍 L, 이건 폐암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는요, 올 하반기부터 얼리텍 B가 시판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게를 본다면, 얼리텍 B가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얼리텍 C도 이제 실손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서서히 나갈 거고, 이제 2024년에는 이거는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렇게 암을 조기 발견하면 의료보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도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2026년경에는 미국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제가 만약에 펀드다, 장기적이다 하면 지금부터 사모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근데 하나 있어요. 요게 213만 주 남아있는, 이게 자꾸 주식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물량이 다 해소되면,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전환사채, 주식 전환 거를 계속 보시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기대할 만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당장보다는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 말 해서 그런가요? 상승 폭이 좀 커지는데, 최근에는요, 이게 여러분 공시를 보시면요, 여기, 전환청구권 행사, 여기 또 하나 했네요. 자, 전환청구권 행사, 이런 공시를 보시면요, 전환청구권 또 해가지고, 이 물량 26만 주가 언제 상장됩니까? 6월 8일날 상장됐네요. 지난주 목요일날 상장됐네요. 그럼 앞으로 얼마 남아있어요? 219, 220억 남았네요. 아직 213만 주가 남았습니다. 요게 자꾸 시장에 나오니까 사실 지금 주가가 더 올라도 될 만한데 이것 때문에
자꾸 주가가 얻어맞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 그래서 저 물량이 다 소화됐다 하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내용 아셨죠? 자, 그 사이 시장을 한번 보면요. 시장이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양시장에 대해서 관망 분위기입니다. 관망 분위기고요. 네, 종목들도 엔캠 플러스 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 맞추시고 네, VIP님 랩지노믹스는요. 랩지노믹스는 어떤 회사냐면 코로나 할 때 이 사람이 코로나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검사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랩지노믹스나 시젠에 갖다 줍니다. 이 사람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돈 벌었던 회사고요. 지금은 랩지노믹스는 보실 필요 없어요. 무상증자를 그때 300% 했죠.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를 막 100% 이상 하는 회사의 경영진들은요.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없다. 자본금은 그렇게 함부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딴 짓을 해버리면 정말 돈 필요할 때 자본 조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상증자 300%, 500%씩 하는 회사 있는데요. 그건 정상적인 경영자라기보다는 네, 머니게임에 눈이 멀죠. 무상증자하면 호젠조라는데 바보들이죠. 무상증자는 악재다. 무상 300%를 했다 하면요. 경영자로 경영 감각이 아주 없고 무능한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상증자가 크게 하는 회사는 매우 싫어합니다. 자본금을 그렇게 무식하게 키운다는 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혹시 그런 CEO님 들으시면요. 불쾌하시더라도 무상증자에서 주가가 무상증자 전부 다 시가총액이 커지는 회사는 매우 드뭅니다. 랩지노믹스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자, 시간이 가니까요. 조금 밀리는 분위기네요. 자, 우선요. 이슬페타시스는 거의 보합까지 왔군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생기는데 이슬페타시스는 이제 내가 좀 힘들다. 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주식은요 따라가는 거는 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2차전지 빠지는 종목 중에서 똘똘한 종목을 고르는 쪽으로 맞을 것 같고, 또 내일 만약에 2차전지가 강해가지고 소부장이 조정받는다면 그때는 또 소부장의 똘똘한 종목, 길목 지키기 전략이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2차 전지와 관련한 엄청난 수가 몰빵치는 펀드가 준비되고 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매도를 비장성장으로 쳤는데요. 이제 아뜨거 하는 일이 생겨버렸다. 그러면서 5월 30일부터 변화가 생기고 기관들이 이와 관련한 선침에도 등장하고 내가 미리 사놔야지 그런 것도 등장하고 또 공매도도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2차 전지 수급이 상당히 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달부터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급등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양극 활물질도 아마 7월 정도부터는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그러기 또 기관이 요즘 어제부터 더욱 활발히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기관 사는 종목이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들, 재료주들 발굴하셔야 되고, 또 기관이 사는 종목들 열심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네, 제이 데이비드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숏 스퀴즈라는 거는 이제
쫓겨가지고 환매수한 걸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요. 공매도 과다한 종목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가 네, 숏 스퀴즈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또 오버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중에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이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엔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네, 요런 거죠. 이런 거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내일은요, 수요일이라서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은 정의원님만 모시고 방송하는 끼리데이 날이라서 전체 방송은 없고요. 목요일 날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여러분의 특급 참모 하태민이었습니다.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